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현대 지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일 길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종교나 사회가 정답을 딱딱 정해줬지만 이젠 그런 게 없거든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죠.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감이 생겼어요. 게다가 SNS. 이거 진짜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80억 명 중에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랑 내 평범한 일상을 24시간 비교하다 보면 와, 진짜 압도적인 공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거 절대 여러분이 부족해서거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듯이 이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스템의 설계 결함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 방 안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쥐어져 있죠. 우리는 고요함 속에 남겨져서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침묵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디지털 소음이나 가짜 자극으로 억지로 나를 채우려 발버둥치는 거죠. 자, 그럼 이 끈적한 소음들을 좀 걷어내 볼까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원칙,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부제처럼 당신의 뇌는 현실을 제작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당연한 방식부터 확 뜯어 고쳐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진짜 흥미롭거든요. 우리가 진짜라고 찰떡같이 믿는 눈앞의 현실 있죠. 그게 사실 우리 뇌가 직접 제작한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의 예측 코딩 이론을 보면 우리 뇌는 세상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경험들을 쫙 모아서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군 하고 계속 예측을 던져요. 그럼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진짜 감각 정보들은 어디 쓰이냐? 오직 그 예측을 살짝 수정하는 데만 쓰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은 뇌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통제된 환각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보는 세상이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이 진짜야 라는 굳건한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방금 본 신경과학적 진실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그냥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환각, 즉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완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틀려먹었거나 악당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뇌가 만들어낸 예측 모델이 내 거랑 다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세상만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이 엄청난 유연함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고집이나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시원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유연함을 좀 챙기셨나요? 그럼 원칙 2, 데이터로서의 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은 가장 똑똑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로 초점을 싹 바꿔볼게요. 논리와 이성이 감정보다 무조건 우월하다는 편견, 여기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을 꾹 누르고 이성적으로 쿨하게 계산하는 걸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을 보면 완전 반대입니다. 뇌를 다쳐서 감정을 아예 못 느끼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지능 검사는 완전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같은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못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내면의 핵심 데이터라는 거죠. 감정을 무시하면 우린 그냥 깡통 로봇 같은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겠지만 내면의 느낌을 정보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인간다운 지성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 확실히 찾으셨죠? 그렇다면 원칙 3, 유동적인 자아입니다. 나는 흐르는 강물이다. 자, 이제 우리를 은근히 올거매고 있는 고정된 성격이라는 답답한 개념을 시원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딱 긋죠. 근데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다발 이론이나 불교의 무아 개념에 보면요. 우리의 자아란 건 무슨 꽝꽝 언 바위나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매 순간 변하는 감각이나 기억들이 뭉쳐있는 거고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일종의 서사적 허구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어떤 꼰대 같은 성격에 평생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흘러가는 강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한테 쓰는 말투 하나만 살짝 바꿔도 진짜 엄청난 자유가 생기거든요. 나는 원래 소심해서 이런 거 절대 못해. 이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요.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약간 소심함을 느끼고 있네? 나는 흐르는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싹 열리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유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타인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진짜 깊은 연민과 공감이 생겨납니다. 자, 까지 물처럼 유연해졌다면 이제 우리 삶에 진짜 피하고 싶은 불청객 얘기 좀 해볼까요? 원칙 4. 질감으로서의 고통입니다. 고통은 억지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프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죠.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수용전염 치료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접근은 아주 뼈 때리는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를 진짜 미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건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어떻게든 안 느끼려고 바둥거리는 그 끝없는 투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도 말했듯이 고통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도려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근본적인 질감 같은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모드를 딱 비교해 볼까요? 저항 모드에 빠져서 고통 너무 싫어 저리 가 하고 밀어낼수록 우린 불안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수용 모드를 켜서 그래 고통도 삶의 본질적인 질감이지 뭐 하고 쓱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기적처럼 엄청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진짜 단단한 내면의 근육이 비로소 탁 생겨나는 거죠. 자, 마음, 자아, 그리고 고통의 본질까지 싹 다 해체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 5. 진짜 연결의 힘입니다. 가짜 연결에서 벗어나게.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디지털로 꽉 차 있는데 우린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죠. 외로울 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매슈 리버만의 신경학적 연구를 보면 이게 완전 생물학적인 팩트거든요. 누가 날 따돌리거나 완전 고립됐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 뇌는 신체적인 외상을 입었을 때 반응하는 그 영역에서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뇌 입장에서는 진짜 물리적인 고통인 거예요. 타인과 진짜로 연결되는 건 그냥 삶의 질을 높이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의학적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거. 상대를 내 필요나 이익을 위해 써먹을 도구, 즉 그것으로 대하는 얄팍하고 거래적인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편견이나 잣대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의 전체를 마주하는 너와의 존재적 연결로 넘어가야 해요. 요즘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어서 피상적인 클릭만 주고받잖아요.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꽉 안아준다는 건 그 자체로 세상을 치유하는 혁명적인 행위이자 내 삶을 제대로 정렬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를 꽉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부수는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시죠? 이제 4단계 정렬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지혜들을 쫙 합쳐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진짜 실천 가이드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 4단계는 헝클어진 내면을 다시 세워줄 아주 기가 막힌 건축 도면입니다. 첫째, 스캐닝. 나를 깎아내리거나 채찍질하지 말고 지금 내 감정이나 생각의 전체적인 질감을 그냥 쓱 관찰해보는 거예요. 둘째, 프루닝. 이제 안 맞는 과거의 껍질들을 과감하게 툭툭 쳐냅니다.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 여태 나를 지켜준 고마운 갑옷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벗어 던지세요. 셋째, 리파이닝. 남은 본질의 결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나만의 고유한 핵심 가치가 반짝거리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넷째, 패싱. 이 마음의 정렬이라는 게 무슨 박물관 조각상처럼 멈춰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단하고 깍 세팅된 태도를 유지한 채 쏟아지는 삶의 폭풍호 속을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결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위로와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망가지거나 고장난 게 아니에요. 상처, 흠집, 그리고 숨겨진 찬란함까지 다 뭉쳐져 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인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혹독한 시간들, 그 상처들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의 깊이를 더하고 정렬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준 숙성의 시간들이었죠.
스스로의 못난 점을 미워하지 마세요. 겉보기엔 투박해 보여도 껍질만 싹 벗겨내면 진짜 눈부시게 빛날 보석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의 끝에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빛을 온전히 뿜어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삶의 어떤 폭풍우를 기꺼이 통과하고 계신가요? 피하려 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폭풍우를 묵묵히 버텨낼 내면의 근육이 이미 여러분 안에 생겼으니까요. 자, 이제 그 조용하고 공허한 방 안의 가짜 소음들 다 끄시고요. 진짜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눈부신 정열을 팍팍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